1. 펜싱 경기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주어지는 의료 휴식 규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부상 발생 시 의사의 진단하에 경기당 1회, 최대 10분의 회복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동일 부상에 대해 누적되거나 재요청할 수 없으며 10분 초과 시 경기를 재개하지 못하면 기권 처리됩니다. 2. 펜싱의 기본 기술인 앙가즈망과 샹즈망의 정의와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앙가즈망은 칼이 서로 맞닿아 제어하는 상태이며 샹즈망은 칼을 돌려 반대편으로 이동해 새로운 공격 라인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앙가즈망은 칼의 제어를, 샹즈망은 그 제어에서 벗어나거나 변화를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초보자에게 효과적인 지도 방법과 동기부여 방안을 설명하십시오. 안전교육과 앙가르드 자세를 최우선으로 하며 게임 중심의 훈련을 통해 흥미를 유발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자주 제공하고 구체적인 칭찬과 피드백으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역공격의 정의와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공격 동작 중에 타이밍을 빼서 찌르는 기술로 상대보다 먼저 또는 유효한 타이밍에 닿아야 합니다. 정확한 거리 조절과 상대의 공격 의도를 읽는 예측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5. 플러레와 에페의 붙동 압력 규정과 절연 테이프 규정을 설명하십시오. 플러레는 최소 500g, 에페는 최소 750g의 무게를 견뎌야 하며 두 종목 모두 팁 끝에서 15cm까지 절연 테이프를 감아야 합니다. 이는 유효면 외 접촉으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6. 예선전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우선순위 3가지를 말하십시오. 첫째는 승률, 둘째는 득실차, 셋째는 총 득점 순입니다. 모든 지표가 동일할 경우 순위 결정을 위한 추첨이나 재경기를 실시합니다. 7. 펜싱 3종목의 유효 부위를 각각 설명하십시오. 플러레는 머리와 팔을 제외한 몸통, 에페는 전신, 사브르는 상체와 머리 및 팔 전체가 유효 부위입니다. 8. 도핑 방지를 위한 지도자의 역할과 치료 목적 사용 면책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지도자는 선수에게 상시금지 약물 목록을 확인시키고 약물 복용 전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금지 약물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TU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펜싱 경기 중 선수가 피스트 측면과 후면으로 벗어났을 때의 판정은 무엇입니까? 측면으로 벗어나면 해당 지점에서 경기를 중단하고 1m 후퇴시키며 후면 끝 라인을 양발이 완전히 벗어나면 상대에게 1점을 부여합니다. 10. 스포츠 생리학 측면에서 펜싱 선수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짧고 폭발적인 움직임이 반복되므로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만 장시간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유산소성 시스템을 통한 회복 능력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1. 펜싱 경기 전 장비 점검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3가지를 말하십시오. 마스크의 안전 강도 및 파손 여부, 재킷과 보호대의 공인 인증 마크, 그리고 칼의 팁 압력과 전선 연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맞다크의 정의와 공격권이 인정되는 조건을 설명하십시오. 팔을 뻗으며 상대의 유효 부위를 위협하는 동작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팔을 먼저 펴고 다리가 나가는 순서가 정확해야 심판으로부터 공격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3. 운동 중 발생하는 발목 염좌 시 응급처치법인 라이스요법을 설명하십시오. 휴식, 냉찜질, 압박, 거상의 약자로 부상 부위의 부종과 통증을 줄이고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4. 펜싱 경기에서 옐로 카드가 부여되는 대표적인 상황 2가지를 말하십시오. 장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에 응하지 않거나 경기 중 신체 접촉을 고의로 유발할 때 부여됩니다. 한 경기 내에서 두 번째 옐로 카드는 레드 카드가 되어 1 실점합니다. 15. 지도자가 지켜야 할 스포츠 윤리, 중성폭력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말하십시오. 선수와의 신체 접촉은 지도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6. 에페 종목 애동시타 판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선수가 25분의 1초 이내에 서로 찔렀을 경우 두 선수 모두에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는 공격권 개념이 없는 에페 종목만의 독특한 규칙입니다. 17. 생활체육으로서
펜싱이 갖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상대에 대한 예우를 통한 예절 교육, 순간적인 판단력과 집중력 향상, 그리고 전신 운동을 통한 근지구력 및 순발력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18. 펜싱화의 특징과 일반 운동화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펜싱화는 측면 이동과 런지 동작 시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바닥이 평평하고 안쪽 측면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또한 뒤꿈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19. 단체전 경기 방식인 릴레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3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 각각 한 번씩 돌아가며 총 9라운드를 진행합니다. 각 라운드마다 5점씩 누적하여 최종 45점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20. 근육경련이 발생했을 때의 원인과 대처법을 설명하십시오. 주로 수분 및 전해질 부족, 과도한 근육 피로가 원인입니다. 대처법으로는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천천히 스트레칭하여 이완시키고 수분을 섭취하며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21. 펜싱 경기 시작 전 수행하는 살로의 의미와 규정은 무엇입니까? 상대 선수, 심판, 관중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하는 행위로 경기 시작 전과 종료 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실격까지 처해질 수 있는 펜싱의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22. 파라드와 리포스트의 개념을 설명하십시오. 파라드는 상대의 공격을 칼로 막아내는 방어 동작이며 리포스트는 방어 성공 직후 곧바로 이어지는 공격 동작입니다. 플러레와 사브르에서는 파라드 성공 시 공격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23. 사브르 종목에서 배기 공격이 인정되는 범위와 원리는 무엇입니까? 칼날 전체와 칼 등, 칼끝을 이용한 모든 타격이 인정되며 상체와 머리, 팔 전체가 유효 부위입니다. 센서가 칼의 물리적 접촉을 감지하여 득점을 판정하며 찌르기도 병행 가능합니다. 24. 펜싱 경기 준비 전투 상황 규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양 선수가 일정 시간 동안 공격 의사 없이 대치만 할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P카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경기의 박진감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누적 시 실점이나 실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5. 경기 중 선수가 넘어졌을 때의 판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수가 고의로 넘어져 공격을 피하거나 지연시켰다고 판단되면 옐로 카드가 부여됩니다. 다만 넘어진 상태에서 찔린 점수는 인정되지만 넘어진 선수가 찌른 점수는 무효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6. 스포츠 생리학에서 젖산 시스템과 펜싱 경기력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고강도 동작이 반복될 때 근육에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이는데 펜싱 선수는 이를 빠르게 제거하고 견디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젖산 내성을 기르는 무산소성 지구력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27. 펜싱 마스크의 안전기준인 1600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스크의 철망과 목 보호 천 부분이 약 160kg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도임을 의미합니다. 국제 펜싱 연맹은 선수의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공식 대회에서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28. 경기 중 뿌레와 알레 사이의 선수 움직임 규정은? 심판이 알레를 선언하기 전까지 선수는 앙가르드 자세에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부정 출발 시 1회는 주의를 주며 반복될 경우 옐로 카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29. 플러레 종목에서 무효면에 불이 들어왔을 때의 판정은? 흰색 등이 켜지며 경기가 즉시 중단됩니다. 무효면을 먼저 찔렀다면 이후에 들어온 유효면 공격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기는 중단된 지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30. 지도자가 선수에게 실시하는 레슨의 주요 목적 3가지는? 첫째는 올바른 기술 폼의 교정, 둘째는 실전 상황에 대비한 전술적 타이밍 체득, 셋째는 지도자와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전략 수립입니다. 31. 펜싱 선수의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 방법은? 짧은 거리의 셔틀런, 사다리 훈련, 그리고 심판의 신호나 불빛에 따라 즉각 반응하여 전진 후퇴하는 반응 속도 훈련이 효과적입니다. 32. 경기 중 칼이 부러졌을 때의 조치사항은? 심판은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부러진 칼로 인해 발생한 득점은 무효이며 선수는 즉시 예비 칼로 교체해야 합니다. 예비 칼이 준비되지 않으면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생활체육 펜싱 지도 시 어린이 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점은? 펜싱 칼을 무기로 인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승패보다는 스포츠맨십과 상대를 존중하는 예절 교육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34. 운동 후 정리 운동이 펜싱 선수에게 중요한 이유는? 급격히 상승한 심박수를 서서히 낮추고 근육에 쌓인 피로물질 제거를 도와 근육통을 완화합니다. 또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부상을 방지하고 다음 경기를 위한 회복력을 높입니다. 35. 에페 종목에서 칼끝 유 격규정이란 무엇입니까? 에페 팁이 눌렸을 때 신호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여유거리를 의미합니다. 너무 민감하게 설정되어 살짝만 닿아도 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유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36. 투시 판정 시 심판이 사용하는 수신호의 중요성은? 언어가 다른 선수와 관중에게 판정 결과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공격권의 흐름, 무효타 유무, 최종 점수 부여를 수신호로 정확히 표현해야 경기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37. 스포츠 심리학의 사자기 효능감이 펜싱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신이 특정 상황에서 기술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위기 상황에서의 과감한 공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높은 집중력과 불안 조절 능력으로 이어져 경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8. 플로레와 사브르에서 파라드 후리포스트가 늦었을 때의 판정은? 방어 후 즉시 반격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공격권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상대가 다시 공격을 시도하여 성공하면 상대의 점수로 인정됩니다. 39. 선수 전용 속조기 착용 규정과 그 이유는? 칼이 찌르는 방향인 겨드랑이와 가슴 쪽을 보호하기 위해 재킷 안에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재킷의 솔기가 터질 경우 칼끝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40. 경기 중 심판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비디오 판독 요청 규정은? 단체전이나 개인전 8강 이상 등 비디오 장비가 갖춰진 경우 요청 가능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져 판정이 번복되면 기회가 유지되지만 번복되지 않으면 기회를 한 번 잃게 됩니다. 41. 펜싱 경기에서 레드카드가 부여되는 상황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경기 내에서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거나 유효면을 고의로 가리는 등 이 그룹 위반 시 부여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1점을 주게 되며 해당 선수의 점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2. 경기 중몸 싸움에 대한 종목별 판정 기준을 설명하십시오. 플로레와 사브르에서는 고의적인 몸싸움이나 거친 접촉 시 경고를 부여하지만 에페에서는 격렬하지 않은 단순한 몸싸움은 반칙으로 간주하지 않고 경기를 중단시킨 후 다시 시작합니다. 43. 스포츠 생리학에서 초과회복의 원리와 훈련 적용법은? 고강도 훈련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신체가 원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체력을 갖추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를 위해 펜싱 훈련 스케줄 작성 시 강훈련 뒤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을 배치해야 합니다. 44. 포르테와 페블의 정의와 기술적 활용법을 설명하십시오. 포르테는 칼의 손잡이 쪽 강한 부분, 페블은 칼끝 쪽 약한 부분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을 때는 나의 포르테로 상대의 페블을 제압해야 하며 이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효율적인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45. 펜싱 경기에서 블랙카드가 부여되는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은 무엇입니까? 심판 판정에 대한 폭언, 고의적인 부정행위,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심각한 행위 시 부여됩니다. 즉시 실격되어 경기장에서 퇴장당하며 대회 기록이 삭제되고 향후 일정 기간 경기 출전이 금지됩니다. 46. 플래시 공격의 정의와 수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몸을 앞세워 마치 화살처럼 달려나가며 찌르는 폭발적인 공격 기술입니다. 공격 후 상대와 부딪히지 않도록 옆으로 비껴 지나가야 하며 사브르 종목에서는 다리가 교차되는 전진 동작이 금지되어 있어 플래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7. 운동 역학 측면에서 팡트 동작 시 뒷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뒷발은 지면을 강력하게 밀어내어 전방 이동을 위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밀착된 상태에서 무릎을 펴며 밀어줘야 최대의 공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8. 생활체육 펜싱 대회 운영 시 안전 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무엇입니까? 모든 참가자의 장비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고 피스트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충돌 사고를 예방합니다. 또한 부상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대기해야 합니다. 49. 펜싱 장비 중플러의 금속 재킷의 관리 및 점검 방법은? 땀의 염분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사용 후 잘 말려야 하며 산화되어 전기 저항이 높아지지 않았는지 오hm 측정기로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저항이 너무 높으면 상대의 유효타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 스포츠 심리학에서 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점진적 근이완법이란? 신체의 각 근육군을 의도적으로 수축시켰다가 서서히 이완시키며 긴장을 해소하는 기법입니다. 경기 전 극도로 긴장한 선수의 근육 경직을 풀고 심리적 평온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51. 사브르 종목에서 동시 공격 발생 시 판정은? 두 선수가 공격 우선권을 동시에 올바르게 수행하여 투시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도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심판은 함께를 선언하고 다시 앙가르드 자세에서 경기를 재개합니다. 52. 펜싱 선수의 무릎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근력 강화 부위는? 런지 동작 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의 균형 있는 발달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퇴삼두근 강화는 순발력 있는 스텝을 돕습니다. 53. 경기 중칼을 쥔 손보호 규정은 무엇입니까? 칼을 쥔 손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장갑의 소매 부분은 재킷 소매 위로 충분히 올라와 살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칼끝이 소매 사이로 들어오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4. 대가제 기술의 정의와 활용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상대의 칼끝을 피해 작은 원을 그리며 공격 라인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나의 칼을 잡으려 할 때 이를 회피하며 찌르기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55. 도핑 위반 시 선수가 받게 되는 결과적 책임 원칙이란? 자신의 체내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선수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수는 자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6. 펜싱 경기장 피스트의 표준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는 14m이며 폭은 1.5m에서 2m 사이입니다. 중앙선, 앙가르드선, 후방 한계선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표면은 전기가 통하는 금속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57. 지도자가 선수에게 전술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오픈 퀘스천의 장점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술이 좋을까? 와 같이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선수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는 실전 경기 중 선수가 지도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전술적 판단을 내리는 밑거름이 됩니다. 58. 서킷 트레이닝을 펜싱 훈련에 적용할 때의 이점은? 풋워크, 타격, 코어 운동 등 여러 종목을 쉬지 않고 순환하며 수행함으로써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펜싱 경기와 유사한 고강도 지속 상황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59. 에페 종목에서 가드 타격은 점수로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에페는 전신이 유효 부위이지만 전기가 통하는 금속 가드 부분은 접지되어 있어 칼끝이 닿아도 심판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60. 운동 중 수분 섭취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체중의 2% 이상 수분이 손실되면 집중력과 근지구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경기 중에는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수분을 보충하여 체온 조절 기능을 유지하고 근육 경련을 예방해야 합니다. 61. 리듬의 변화가 펜싱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일정한 박자의 움직임은 상대에게 예측당하기 쉽습니다. 스텝의 빠르기와 폭을 불규칙하게 조절하여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고 순간적인 가속을 통해 공격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펜싱 전술의 핵심입니다. 62. 경기 준비 신사적 행위로 인해 블랙카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례는? 판정에 불복하여 장비를 내던지는 행위, 상대 선수나 심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승부 조작에 가담하거나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스포츠맨십 위반으로 즉시 실격 사유가 됩니다. 63. 스포츠 생리학에서 속근이 펜싱 선수에게 중요한 이유는? 속근은 수축 속도가 빠르고 큰 힘을 내는 근육 섬유로 펜싱의 런지나 역공격 같은 폭발적인 동작에 필수적입니다. 단거리 스프린트나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통해 이러한 속근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64. 세컨드 인텐션 전술의 정의와 활용법은?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첫 번째 공격을 일부러 실패하거나 가짜로 보여준 뒤 상대의 반격을 유도하여 이를 다시 막고 반격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상대의 습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 플러레와 사브르에서 동시타와 공격권 없음의 차이를 설명하십시오. 동시타는 두 선수가 동시에 올바른 공격권을 가지고 시작한 경우이며 공격권 없음은 두 선수 모두 공격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찔린 경우를 말합니다. 두 상황 모두 점수 없이 다시 시작합니다. 66.
운동 전동적 스트레칭이 펜싱 선수에게 권장되는 이유는? 움직이면서 근육을 늘려주는 동적 스트레칭은 체온을 높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실전과 유사하게 확보해줍니다. 이는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경기 초반 민첩성을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67. 펜싱 경기 중심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심판은 경기 진행, 판정, 질서 유지에 절대적 권한을 가집니다. 투시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위반 시 카드를 부여하며 비디오 판독 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경기의 공정성을 책임집니다. 68. 프레파라시옹의 정의와 판정 시 유의점은 무엇입니까?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동작을 말합니다. 준비 동작 중에 상대가 먼저 팔을 뻗어 공격을 시작했다면 준비 중이던 선수는 공격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69. 에페 종목에서는 타겟 판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페는 전신이 유효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닥이나 가드 등 전기가 통하는 금속 물체를 찌르지 않는 한 선수의 몸 어디든 닿으면 유효한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70. 스포츠 심리학에서 루틴이 경기력 향상에 주는 도움은? 경기 전이나 포인트 사이에 수행하는 일관된 동작은 불안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 주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평소 훈련한 실력을 일관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71. 펜싱 경기 중칼을 바꾸는 행위의 제한 규정은? 선수는 경기장에 입장할 때 최소 2자 이상의 예비 칼을 지참해야 합니다. 칼이 부러지거나 결함이 있을 때만 교체가 가능하며 단순한 심리적 이유로 경기를 지연시키며 칼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2. 쿠페 기술의 정의와 대가제와의 차이점은? 쿠페는 상대의 칼끝 위로 나의 칼을 넘겨 공격 라인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칼 아래로 돌리는 대가제와 달리 상대의 칼이 낮게 위치할 때 빠르고 위협적으로 공격 라인을 전환하는 데 유리합니다. 73. 지도자가 피드백을 줄 때 유의해야 할 샌드위치 기법이란? 긍정적인 칭찬을 먼저 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전달한 뒤 다시 격려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선수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지도 내용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74. 스포츠 생리학에서 유연성이 펜싱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넓은 가동 범위를 확보하여 더 먼 거리의 런지를 가능하게 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부상을 방지합니다. 특히 고관절과 어깨의 유연성은 펜싱의 공격과 방어 효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5. 사브르 종목에서 다리 교차 금지 규정이 생긴 이유는? 과거 플래시 공격 시 발생하던 충돌과 과도한 속도 경쟁을 제한하여 선수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브르 특유의 기술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진 시 뒷발이 앞발을 넘어가면 반칙입니다. 76. 펜싱 경기에서 패시비티 판정 후 주어지는 P카드의 종류는? P, 옐로, P, 레드, P, 블랙 순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적극적인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누적 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7.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 펜싱 선수가 수행해야 할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은? 낮은 무게로 반복 횟수를 높여 여러 세트 수행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펜싱은 장시간 경기가 지속되므로 근육이 쉽게 지치지 않도록 지구력을 길러야 합니다. 78. 경기 중 인사 거부나 악수 거부 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펜싱의 기본 정신인 존중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블랙카드가 부여됩니다. 해당 경기 실격은 물론 대회 전체 기록 삭제 및 징계위원회의 회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79. 거리 조절이 펜싱에서 갖는 전략적 의미는? 내가 찌를 수 있지만 상대는 나를 찌를 수 없는 최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지배하는 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게 되며 이는 모든 펜싱 기술의 출발점이 됩니다. 80. 생활체육 펜싱에서 시니어 지도 시 주의해야 할 신체적 특성은? 골밀도 저하와 관절의 약화를 고려하여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과도한 런지는 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 시간을 갖고 심박수를 수시로 체크하며 저강도 위주로 재미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81. 펜싱 경기 중 포인트를 얻었으나 장비 결함이 발견된 경우의 판정은? 득점 직후 자신의 장비 결함이 확인되면 그 득점은 무효가 됩니다. 반면 득점한 선수의 장비는 정상인데 점수를 잃은 선수의 장비에 결함이 있다면 득점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82. 스포츠 심리학에서 자기 암시의 효과와 방법은? 할 수 있다. 침착하자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함으로써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이는 경기 중 위축된 심리를 극복하고 집중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83. 펜싱 종목별 가드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종목의 유효 부위와 공격 방식에 따른 손 보호 범위를 최적화하기 위함입니다. 전신이 유효한 에페는 손을 완전히 가리는 큰 컵 모양이며 상체만 유효한 플러레는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가드를 사용합니다. 84. 생활체육 지도자가 안전사고 발생 시 지게 되는 법적 책임의 핵심은? 주의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지도자는 시설 점검, 안전 수칙 교육, 부상 방지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85. 심리적 한계와 생리적 한계의 차이를 설명하십시오. 심리적 한계는 힘들다고 느껴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며 생리적 한계는 근육이나 장기가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훈련은 이 심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생리적 한계치까지 능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86. 펜싱 장비 중바디 와이어의 점검 항목 두 가지는? 첫째는 전선의 단선 여부이며 둘째는 플러그의 핀이 헐겁지 않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접촉 불량은 경기 중 불필요한 중단을 초래하므로 수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87.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법은? 만성 피로, 식욕 부진, 수면장애, 경기력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즉시 훈련 강도를 대폭 낮추거나 완전히 휴식을 취해야 하며 영양 섭취와 심리적 안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88. 에페 종목에서 빨간 등과 초록 등이 동시에 켜졌을 때의 판정은? 두 선수의 찌르기 시차 차이가 0.04초 이내일 때 발생하며 두 선수 모두에게 1점씩 부여합니다. 만약 시차 차이가 그 이상이라면 먼저 찌른 선수의 등만 켜지게 됩니다. 89. 펜싱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역량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술 및 전술에 대한 깊은 지식, 선수의 신체,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통찰력, 그리고 최신 경기 규칙과 도핑 규정을 숙지하고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90. 트랜스퍼의 개념과 펜싱에서의 예시는? 특정 훈련이 다른 동작이나 경기 상황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셔틀런 훈련을 통한 순발력 향상이 실전 경기에서 빠른 런지 동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긍정적 전이의 사례입니다. 91. 펜싱 경기장의 중앙선 과항가르드선의 거리는? 중앙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2m 지점에 앙가르드선이 위치합니다. 경기를 시작하거나 득점 후 재개할 때 선수는 앞발을 이 앙가르드선 뒤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92. 생활체육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펜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류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93. 근파워를 기르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리는? 힘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 정도의 무게를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올리는 훈련을 통해 펜싱에 필요한 폭발적인 공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94. 사브르 종목에서 투시가 인정되지 않는 칼의 플랫 타격이란? 칼날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끝이 아닌 칼의 옆면으로 단순히 때리는 동작입니다. 정교한 타격이 아닐 경우 센서가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5. 스포츠 심리학에서 각성 수준과 경기력의 관계는? 각성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경기력이 떨어지며 적절한 중간 수준의 긴장 상태일 때 최상의 수행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론입니다. 지도자는 선수가 최적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96. 펜싱 선수의 코어 근육 강화가 중요한 이유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코어는 런지 시 몸의 중심을 잡고 빠른 방향 전환 시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동작의 정확도를 높이고 척추 부상을 방지합니다. 97. 경기 중 선수가 의도적으로 유효면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판정은? 플러레에서 비무장손으로 가슴을 가리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1그룹 위반으로 옐로카드가 부여되며 만약 그 상태에서 찔리는 것을 방어했다면 상대의 득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98.
지도자 윤리 중공정성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은 특정 선수에게 편향된 지도를 하지 않으며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도 규칙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선수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99. 펜싱 경기 중동점 상황에서 경기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의 판정은 1분의 연장전을 실시합니다. 시작 전 추첨을 통해 한 선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1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우선권을 가진 선수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100. 펜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스포츠맨십의 핵심 가치 3가지는 결과에 승복하는 정직,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내입니다. 이는 경기장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훌륭한 인격 형성의 밑거름이 됩니다.